네, 마감 전화 펜다운 김동현 전문가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시장 코스닥은 좀 밀려나고요. 거래소는 뭐 IT 대형주 위주로 해서 상승세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시장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 뭐 종목별 개별 등락 장세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지수가 중요한 장이 있고, 그리고 지수의 중요도가 좀 떨어지는 시장이 있는데 지금은 후자의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자체가 위쪽으로 많이 가느냐, 혹은 많이 떨어지느냐에 대한 방향성 배팅보다는 종목별로 좋은 종목들의 시세를 시장이 방해하지 않고 또 의외로 지지권역에서 시장 때문에 종목들이 지지선을 이탈하진 않는다. 뭐 이런 기준으로 개별적인 종목에 대한 의사결정을 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종목별로 먼저 상승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아모레퍼시픽, 인바디 상승폭 키워놓고 있습니다. 전자는 우선주는 조금 밀려 있습니다만 본주는 계속 좀 강세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 뭐 지난주 삼성 쪽에 재료가 워낙 굵직한 재료들이 있었고 더군다나 자사주는 규모가 상당하죠. 거기에 대한 뭐 통상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삼성전자가 과거에는 발표를 하게 되면 외국인들이 오히려 지난 30일부터 자사주 매입을 시작을 했는데 외국인들이 여기다가 물량을 매도를 하면서 통상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 기간에는 시세가 별로 나질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자사주 매입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기타 법인 쪽에서의 매수가 잡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수 기조를 좀 유지하면서 발표 당일 고가가 형성됐던 139만 원대를 오늘도 또 터치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면 당분간은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이외의 종목군들 혹은 삼성 이외의 종목군들의 단기적인 역차별 현상들은 조금 더 유지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강세가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된다라면은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 종목들 특히나 코스피 쪽에서 인덱스와 연동돼서 움직이는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시세 연속성이 상당히 떨어질 수 있다는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반대로 삼성전자 이런 현상들이 뭐 계속될 수는 없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조금 약해지거나 외국인들이 이제 매도세로 전환되는 시점부터 오히려 삼성전자의 반사 손실 형태로 빠졌던 종목들은 또 반등점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아모레퍼시픽 보겠습니다. 실적은 예상치보다 조금 덜 나왔습니다만 해외 쪽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향후 분기에서 면세점에서의 실적 성장세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오늘 4%가량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선주는 거의 10% 이상 아주 급등세 나와 있습니다. 자, 아모레퍼시픽 어떤 전망하고 계십니까? 네,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지금 월봉으로 보더라도 지난 7월달 이후에 조정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떨어졌다가 그 고점 45만 원까지 올랐다가 40만 원을 중심으로 한 번 30만 원 초반까지 갔다가 다시 또 40만 원대에 와 있는데 지금 전반적인 움직임 자체가 모두 수렴이 되어 있습니다.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한번 꺾였다가 다시 들어 올려서 횡보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제반 기준 가격들이 다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상황이 돼 있는데 이 자리에서 지난주 후반에 약세를 지금 밟고 다시 일어섰기 때문에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방향성이 형성된 건 아니지만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37만 원대, 37만 5천 원 정도의 매매 기준점 하나가 생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0만 원대 초반까지 왔다라면 가격적인 메리트는 더 컸겠지만 그 자리를 일단 사수했기 때문에 이제는 매매하시는 분들이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37만 원을 로스컷 기준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구조는 지금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중국의 소비 전략은 계속해서 정책적으로 유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예전보다 강한 시세를 기대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좀 이르겠고요. 다만 고점 영역인 45만 원대를 다시 한번 터치하는 데 대한 기대감을 보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37만 원을 보유 기준으로 일단 트레이딩권에 들어왔다. 이 정도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의료기기 쪽에 인바디가 실적 내고 나서 한 10% 이상 급등 나와 있습니다. 오늘 고점에서는 좀 밀려나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은 어떤 대응 필요하겠습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분들이 바이오와 헬스케어 쪽, 특히 의료 장비 쪽을 좀 묶어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이쪽은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제약 섹터나 이번에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라이센스 아웃과 관련한 일회성 재료 모멘텀이었다라고 본다면 지금 인바디도 그렇고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혹은 바텍이라든지 뷰옥스라든지 이런 의료 장비 쪽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중국 쪽과 연동하고 그리고 전반적인 고령화 추세와 함께
외형 자체가 산업이 커지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실적도 일단 당분간은 꽤 괜찮게 나올 거라고 보입니다. 즉 바이오 헬스케어, 바이오 제약 같은 경우는 눈에 띄는 실적보다는 미래에 대한 배팅이라면은 헬스케어 쪽은 실질적으로 지금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당분간도 이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 조정 권역에서도 보시면은 추세가 안 깨진 종목이 많습니다. 이런 추세가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 인바디처럼 연속성이 나오고 있다라면 일단 헬스케어 쪽에서도 의료 장비 쪽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성장 매매 혹은 추세 매매 관점에서 계속해서 접근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전반적인 코스닥 시장이라든지 성장주 전체에 대해서 이제 옥석 가리기가 이미 확실하게 진행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 섹터는 살아남는 섹터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미디어 관련주와 함께 계속해서 트레이딩 바이 관점에서 좀 접근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하락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맥스나 메디톡스, 또 LG생건 좀 밀려납니다. 특히 코스맥스는 글쎄요, 뭐, 가이던스보다는 좀 덜 나왔어도 그렇게 뭐 쇼킹한 수준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주가가 뭐 장중에 거의 10% 이상 뭐 급락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좀 대응해야 되겠습니까? 이 맥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코스맥스가 사실 이미 사실 화장품주가 군집을 이뤄서 시세가 형성된 것은 올 상반기에 끝났고요. 화장품 원료 같은 종목들은 지금 추세가 완전히 다 깨져 있는 상황이고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OEM, ODM 쪽에서 그나마 가장 큰 종목 내지는 추세가 강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처럼 완성제 쪽은 브랜드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중국에 유통망에 투입한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 움직임이 양호하고 오히려 OEM 업체 같은 경우에 코스맥스가 좀 버텨왔던 상황인데 현재로서는 이동평균선이나 주가 움직임이 약간 역배열로 가려고 하는 조짐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페이크일 수 있기 때문에 17만 원, 17만 5천 원 라인이 지켜진다라면은 다시 아마 20만 원 이상으로 올려놓고 뭐 강한 상승은 아니더라도 버텨낼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이 17만 원대 이하로 만약 주가가 빠져버린다라면은 코스맥스는 6개월간 매물을 쌓아놓고 역배열로 전환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지 못한 기술 구조를 만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17만 원 정도의 어떤 보유 기준 혹은 현재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도 뭐 짧은 로스컵 기준은 반드시 좀 잡고 보신다라면은 현재 아모레퍼시픽의 움직임으로 봤을 때는 코스맥스도 오늘만 잘 견디고 그리고 오늘 급락 직후에 내일 바로 추가 급락이 나오지만 않는다라면은 박사 하단권 컨택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메디톡스 보겠습니다. 오늘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 리쥬란 힐러 한 달 판매 정지권 이슈가 있었었고요. 또 뉴욕장에서 캐나다 증시 연결해서요. 네, 캐나다의 1위 제약사인 밸리언트의 18% 뭐 폭락세 그리고 뭐 연결돼서는 메디톡스 자체의 이 3분기 실적 가이던스에 대한 우려까지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메디톡스가 한 3%가량 약세 흐름 47만 원 선 초입 내려와 있는데요. 어떻게 투자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지난주에 메디톡스의 시세가 장중에 11%까지 올라가는 시세가 나왔던 이유 자체가 화이자 쪽에서 이 보톡스와 관련한 기업 인수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50만 원이라는 부담을 이기지 못했고요. 제가 지난번에 셀트리온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재료가 나온 직후에 주가가 빠지는 것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현재 메디톡스는 기술적으로도 일단은 현재 추세가 좀 망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격적인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좀 방어적 접근을 하시고 이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추세가 좀 다시 정렬이 된 이후에 조금 더 높은 가격에 다시 접근을 하시더라도 현재 위치에서는 여전히 바이오주, 제약주의 어떤 범주에 들어가는 메디톡스도 마찬가지고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 반등시 매도의 정도의 관점에서 일단 접근을 하시고 추후 다시 추세가 수렴되는 자리를 좀 기다려보시는 게 낫지 싶습니다. 불확실성이 배팅하기에는 기술 구조라든지 주가 추이 자체가 여전히 좋지 못하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LG생활건강 보겠습니다. 호실적 이후에 주가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었고요. 오늘은 잠깐 움직였다가 바로 마이너스권 돌아서 있습니다. 자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예, 90만 원 이상에서 거래량이 최근에 조금 증가하고 있다는 건 사실상 조금 부담스러운 움직이긴 합니다. 다만 오늘의 조정도 90만 원 이상에서 나오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아직까지는 그동안 강했던 LG생활건강이 꺾였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더불어서 올해 상반기를 통틀어서 90만 원대 매물 저항을 상당히 견고하게 소화를 해놨기 때문에 최소한 90만 원 이상권역에서는 강력한 매도 쪽에 대한 대응보다는
아직은 뭐 눌림목 정도라는 관점에서 좀 더 90만 원에 대한 지지력을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최근 사흘간 거래량이 7만 주 수준이라면은 평균 거래량 대비 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이렇게 크게 기간 거래량이 증가하면 조만간 주가의 변동성이 좀 커진다라는 반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90만 원 이 자리에서 이탈이 된다라면은 아래쪽으로 한 80만 원까지 열릴 수 있기 때문에 뭐 단기 리스크 관리를 하시고요. 그 자리가 지켜지고 오히려 95만 원대가 돌파된다라면은 100만 원 시도 정도까지도 빠르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뭐 변곡점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전문가였습니다.